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29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으로는요, 15차 시 딕셔너리의 데이터를 담아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형 중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리스트하고 투플을 생각해 보시면요, 딕셔너리도 이해되실 거라고 봐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전을 사용해 보았나요?가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거고요. 목표로는 딕셔너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리스트를 만들거나 변환할 수 있다. 얘를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딕셔너리의 값을 조회할 수 있다. 출제 예상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다. 입니다. 자, 딕셔너리는 우리는 사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사전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사전을 볼 때는요, 요런 단어를 찾으면은 거기에 이 단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봅니다. 애플은 사과야 라고 이렇게, 캔디는 사탕이야, 베어는 곰이야 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요, 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 그리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콜론 다음에 있는 얘는요,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딕셔너리는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 요 단어가 뭐야? 이 뜻이 뭐야? 이 뜻이 요 단어를 우리는 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는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메뉴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 김밥은 얼마야? 떡볶이는 얼마야? 순대는 얼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는 콜론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키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키를 찾고자 하는 키니까 얘는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김밥 1, 김밥 2, 김밥 3, 참치김밥, 야채김밥 해도 되지만 그냥 김밥은 하나입니다. 키는 중복을 할 수 없다. 그럼 값은 어떤가요? 값이야, 우리가 떡볶이가 4,000원이고 순대는 4,000원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똑같이 값은 중복을 허용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자, 키는 중복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키인데, 얘가 유일하게 찾고자 하는 키인데 얘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값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키와 값의 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이다. 맞죠? 상상을 하세요. 자, 콜론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키, 오른쪽에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키는 중복될 수 없고 값은 중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키가 뭔지를 알고 있다면 빠르게 값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괄호가 나왔습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출력을 하면은 요런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빈 딕셔너리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런 괄호를 넣습니다. 자, 대괄호 안에 우리는 키 값을 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렇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메뉴에는 요렇게 묶어주고요. 김밥이 있어. 키가 김밥이고 값은 3,000원. 떡볶이가 있어. (4,000원) 순대가 있어. 4,000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요렇게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좀 보기 좋게 요렇게 여기에 와서 엔터를 치면은 요렇게도 오류는 없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그죠? 아무 오류 없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값도 가능합니다. 나는 키 값으로 정수를 넣고요. 값으로는 이렇게 문자열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키 값이 중복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값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형태를 잘 보십시오.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서 데이터형 변환할 때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나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이는 30이야로 요렇게 한 다음에 딕셔너리를 요런 함수를 사용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키와 값으로 분류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얘도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딕셔너리라고 나 형 변환을 시킬 건데 어떤 거를 변환을 시킬 거냐면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30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딕셔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키와 값을 같이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틀렸죠? 는. 잠깐 띄운 건 보기 좋으라고 띄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뭐를? 딕셔너리를.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런 데이터형이 있구나라는 거 배웠지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를 실제 프로그램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먼저 많은 걸 배우고 나서 나중에 실전에 사용할 때 이거 혹시 이렇게 하는 게 편한 방법이 없나? 라고 했을 때 맞아, 키와 값으로 구분하는 게 좋았지?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는 어떻게 만들었더라? 어떻게 변환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딕셔너리에 값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다음에 이렇게 키를 넣으면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인덱싱, 슬라이싱처럼 어떤 인덱스 대신에 키 값을 넣으면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이 딕셔너리 메뉴 중에 떡볶이를 요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뭐가 결과가 나오냐면요. 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요게 우리 그전에는 인덱스 값을 넣었다면은 요게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고요. 자, 나 요렇게 된 거 알겠어. 그런데 이번에 나 출력할 건데 뭐를 출력할 거냐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곳에 이름이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가 출력이 되냐면요. 홍길동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홍길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것도 생각해 볼. 그러면 내가 값을 입력하면은 이름이 나오나요? 값은 중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거 키 아니거든? 키값, 내가 아는 키값은 이름이나 나이밖에 없어. 홍길동이란 키값은 없어. 그래서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뱉어내게 됩니다.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연필의 가격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용품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필 하면은 500원이 출력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뭐 볼펜이라든지 샤프를 출력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밥과 떡볶이와 순대가 있는데 라면의 가격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에러가 날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요, 몸무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요, 야, 나 몸무게라는 키 없거든? 하고 키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필 지우개 자 중에 내가 색연필 가격을 물어보면요, 얘는 키 에러를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고객한테 이렇게 오픈할 때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연필이라든지 지우개 자 말고 색연필이 없다는 걸 모르는 고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색연필이 궁금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게 되면요, 에러를 발생하게 되고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서버 올리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에러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키가 없어도 에러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 라면의 가격을 알려줘,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값이 없어. 너니 뭐냐면 값 없어. 비어 있어. 공백, 아무것도 없어. 공백도 아니고 에러도 0도 아니고 이거 아무 값도 없어 라고 요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가서 만약에 너니면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에러가 나면 그 밑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요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나 없어, 값 없어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키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키로 인해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또 보시면은 속성이 더 있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원래 라면은 없었잖아요. 라면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냐면, 넌이 출력되는데, 없니? 라면이 없으면은, 요렇게 출력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김밥 하고요. 3,000원. 4,000원. 자, 4,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메뉴에 나 get 쓸 거야.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중에서 김밥의 가격이야. 이렇게 실행하면은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3,000원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그런데 저는요, 이 중에 없는 메뉴 라면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있으면은 값이 되고 없으면은 요렇게 나 없어, 이런 거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저렇게 출력되지 말고 어떤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라면은 준비 중, 요렇게요. 요렇게 하고 실행하면요, 요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get이 어떤 의미인지. 있으면은 값을, 없으면은 none. 그런데 없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이렇게 출력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다고 해서 라면은 준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메뉴에 라면 하고 콜론 한 다음에 라면은 준비 중이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더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했다고 해서 여기 딕셔너리에 라면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우리는 라면이 없으면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고, 기존 딕셔너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색연필이 없으면 어떻게? get하고 가로 열고 색연필 콜론하고 콤마하고 품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